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jon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풍수지리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 유래.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풍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 학자로서 이것을 또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것이 도리죠. 자, 풍수지리 유래는 공식적으로는 2100년 전 고대 중국 진나라 시대에 주선도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선도라는 사람이 풍수를 시작했는데 당시 진시 황제가 이 풍수지리학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명당이죠, 다른 사람에게 써주면 이게 나중에 진시황 자손들하고 어떤 대립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이 풍수지리학 책을 뺏고 주선도를 모함으로 피살시킨 거예요. 죽인 거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이 풍수지리를 또 해주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될 때에는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2100년 전에 고대 중국 진나라 시대에 풍수지리학이 발원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에 의하면은 단군시대니까 5000년 전부터 풍수지리학이 있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은 인류가 발생된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풍수지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자연의 원리, 이치, 요소,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풍수지리학은요,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 5000년이 아니라 인류가 발생돼서부터 발원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풍수지리학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인류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운이 있다, 운명이 있다, 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운을 연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풍수학의 결론은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풍수지리학을 지금까지 이 자연의,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자연이 발생돼서 지금까지 있지만 이 자연을 밝히질 못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2100년 전에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자, 그러면 2100년 전에 주선도를 진시황은 모함으로 피살을 시키고 이제 이 풍수지리학이 잠잠해진 거죠. 그런데 1500년 전 한나라 시대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또 똑같이 이런 주선도 같은 풍수학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방 역시도 이 뭔가 근거가 있게 풍수지리학을 하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거를 놔뒀다가는 또 자기 자손들하고 어떤 대립이 될 것 같으니까 장자방 역시 모함으로 피살을 시키고 책만 뺏은 거예요. 이 책만 가지고 풍수지리학을 하려니까 안 맞는 거죠. 풍수지리학은 현장에 나가서 모든 만물의 형상을 보고 풍수지리학을 하는 거예요. 몇 자리나 양택지, 집터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만 가지고 보려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죠.
책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미신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책을 다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이 풍수지리학이 이제 1500년 전에 전 국민한테 백성들한테 이게 다 알려져 가지고 풍수지리학이 성행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이 말로만 듣고 조상 비호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된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지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풍수지리 학자들이, 엉터리들이 그냥 나름대로 정식으로 배웠거나 공부한 것도 없이 조금 들은 걸 가지고 풍수지리학을 하니까 이게 맞질 않았던 거죠. 그때에 이 풍수지리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1500년 전에, 그리고 일본에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풍수지리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문안계, 법안계, 도안계, 신안계. 문안계나 법안계라는 풍수지리학은 오행설 풍수입니다. 오행설을 아시죠? 목화, 금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5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이 오행설 풍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 풍수지리학이에요. 문안계나 법안계. 그래, 이건 맞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자연의 그 원리, 자연의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맞지만 풍수지리학을 보는 방법은 아니다.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오행설 풍수는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은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상학이 아니라 하학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이 풍수지리학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풍수지리학이. 보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설득을, 신뢰를 갖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볼 줄만 알아도, 말은 못해도 속된 말로 이 벙어리들도 풍수지리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공부만 하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형이 하학이다.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풍수지리학은 중학생만 돼도 할 수 있다. 중학생만 돼도 누구라도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게 풍수지리학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오행설 풍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이치를 글로다가 다 풀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풍수를, 이 맞지도 않는 풍수가 1500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오행설, 문안계나 법안계라는 풍수가 우리나라의 지금 아마 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나가서 보긴 봐요. 그러나 이 오행설하고 적용시켜서 보기 때문에 맞질 않아요. 가령 주작이 뭔지도 몰라요. 주작이 뭔지도 몰라요. 풍수의 가장 근원, 중요한 것이 주작이에요. 자손들에게 부를 형성하는 것이 주작인데, 이 주작의 영향이 무엇인지, 이 주작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작을 활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니까 이걸 활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그 이치도 모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9%가 다 그런 풍수예요. 아주 더 쉬운 말로는 요즘에 풍수지리학 하는 사람이 다우닝인가? 이거 수맥 측정기. 이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요, 풍수의 기초 상식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원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풍수지리학은요, 산을 가서 보면, 형상을 보면 어디가 혈자리라는 걸 압니다. 어디가 그런 자리는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겉에서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수맥 측정을 하고 거기에 좋은 자리다 아니다. 아니
그 수맥 측정기가 명당 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혈이 물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혈은요,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수혈, 수혈이 있어요. 그러면 건혈이나 화혈에 물이 안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럼 그런 자리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6가지 지질 중에는 온혈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엉터리고, 혈 잡는 것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이 수맥 측정기가 형상을 봐주냐 말입니다. 좌측력 500건이 산의 모든, 저런 산은 어떤 자손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산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이 어떻게 흐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다. 배산임수? 배산임수도요, 그 사람들 용어로 누가 보면 배산임수면 다 명당. 배산임수도 어떻게 물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 배산임수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흉이 되면은 배산임수가 대흉이 되고 기리면은 아주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배산임수만 따지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풍수의 기본도 없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오행설 풍수가 1500년에 들어와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안계, 법안계 설명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안계가 있어요. 기일도자. 이 도안계라는 풍수는 도를 통하거나 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것을 도안계 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풍수지리학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보는 게 풍수지리학인데, 신이 무슨 뭐를 잡아준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건 상식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이 그러면 다 풍수지리 해야죠. 무속인 생활을 왜 합니까? 풍수지리하면 돈도 잘 버는데 명당자리 제대로 잘 잡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엉터리.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1998년도에 돌아가신 터라는 책을 썼다는 손석구 씨입니다. 손석구 씨가 그 도안계 풍수예요. 자기는 땅속에 무엇이 보인다. 뭐 권총이 보였다. 뱀이 보였다. 이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안계 풍수예요. 그 양반 풍수가 엉터리 내는 거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다 밝혀졌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이 지금까지 그런 엉터리 풍수였다. 그럼 제가 전수받은 풍수지리는 뭐냐? 신안계입니다. 신안계. 귀신 신자 보라자. 귀신같이 본다. 신안계 물형설이에요. 만물의 형상을 한치 오차 없이 귀신같이 본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본 풍수지리학은 신라 말기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돼가지고 제가 34대 전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치 오차 없이 귀신같이 본 이 신안계 풍수지리학은 정말 구존으로만 이게 1000년 전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한필선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1000년 전부터 이것이 구존으로만 내려왔다는 것이 천우신조다 그러셨어요. 천우신조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구존으로 책도 없이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천우신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수를 전수받고 제가 나라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이걸 제가 36년간 자연의 이치 원리 이것을 연구해서 밝혀낸 것 사실입니다. 저희 선생님도 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도선국사로부터 청계천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1000년 만에 밝혀낸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 유래가 최초
자연이 발생된 이후에, 인간이 발생된 이후에 이 풍수지리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2100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 인정을 해요. 뭐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걸 밝히고 보니까 자연이 발생된 이후에, 인간이 발생된 이후에 이 풍수지리학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없고 이 풍수지리학을 지금까지 많이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만일 이 풍수지리학을 명확하게 중국서 하고 있었다면요, 지금 중국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발전했어야 돼. 세계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국민소득 50만 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최소한도.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30만 달러 된다,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최초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요, 중국의 명확하게 풍수를 안다 그러면 50만 달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뭐 2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요? 형편없이 살잖아요. 이 근래에 민주화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등서평인가요? 민주화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풍수지리학자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죠.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저 같은 풍수를 논리만 폈어도 우리 국민소득 30만 불 됐다니까요. 대구도 남았어요. 30만 불. 아주 간단해. 이 자연의 위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 위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다 말입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원인이 뭐냐? 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기가 있잖아요. 이 기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기라는 것은 기운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기운을 준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운을 준다, 이거예요.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운을 준다. 그 기가 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있어야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운은 기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이라는 게 바로 기운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자 되는 기운을 준다, 이거예요. 기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기가 있는데 풍수지리학은 대표적으로 음기와 양기예요. 음택지와 양택, 이 두 가지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흥망성쇠, 길흉화보, 모든 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풍수지리학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제가 나라의 대한민국 국군이 그 흥망이 거기 있다 그래, 청계천이 사람의 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는 것 같다라고까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의 중심을 갈라놓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밝혀냈을 정도면은요, 이것은 뭐 거의 다 모든 인간사 세상사를 꿰뚫고 있다. 이 풍수지리학은 전 세계가 똑같은 영향입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든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제가 연구한 걸 가지고 세계가 앞으로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싸만하고 보람있게 살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학을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풍수지리학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 한 단어 속에 인류의 모든 인간사, 세상사가 다 발언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운명을 넘어 숙명을 할 때 천명을 안다고 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운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운명은 80%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80%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데 80%를 넘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면 숙명이야. 숙명은 100%예요. 운명을 넘어 숙명이라면 100%를 안다. 100%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말이죠. 천명을 안다. 천명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운명을 탈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운명을 이제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밝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걸 밝혔다는 건 역시도 자연을 보니까 우리나라 자연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세계적인 지구의 중심국가고, 중심이라는 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태다, 어머니다, 부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위대한 자연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풍수지리학이라 자연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밖에 발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풍수지리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 상당한 그 세계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지리학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풍수지리학의 유래와 이 풍수지리학의 위력을, 그리고 완전히 이 풍수지리학을 이제 정말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린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제가 연구한 나라를, 국군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이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매번 정말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이 끝까지 노력을 안 하면 사실대로 이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 박민찬은 후회할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후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나 노력 다 했다. 끝까지는 할 노력 다 했다. 나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 연구에 이 논리에 뭐 동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자존심 버리고, 뭐 기득권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자, 이거 같이 하면 나라 살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고, 정말 태어나서 일생에 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알량한 그런 박민찬이 앞에서 알량한 그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풍수지리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